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갑작스러운 타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와서 애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고인을 추모하는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회찬 의원 장례 이틀째를 맞은 오늘도 빈소를 찾은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을 기리는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그리고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해온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함께 해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늘 대변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통한 죽음으로 고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좀 압박을 굉장히 정의를 부르시면서 사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에게서 굉장히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고인께서 가장 하여간 마지막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사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도 개편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보였던 그런 과제입니다. 자, 이 고인의 장례가 당초에 정당장으로 치러지려고 하다가 국회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지금 국회장으로 바뀐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저께 바로 돌아가셨을 때는 예. 정의당의 당장으로 해서 이정미 대표가 예. 상임 장례위원장이 되는 거로 해서 5일장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발인과 연결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저께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예. 현역 국회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장으로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5일 내내 사실상 국회장으로 사실 치러지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발인이나 연결식 같은 거는 국회장 형식으로 치러지는데 그 전날까지는 사실상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당이 중심이 돼서 치르는 해서 결국에는 혼용 형태로 정당장과 국회장이 혼용 형태로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회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상주 자리에는 부인과 동생이 섰는데요. 이 고인이 슬할 자식이 없었다고 하죠? 예, 뭐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예. 그 노회찬 의원이 56년생인데 결혼을 32살 했으니까 사실 뭐 요즘에 비하면 늦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예. 또 수배를 받는 생활이었고 그 다음 해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배 생활을 했었는데 한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가정 생활을 좀 꾸리기 어려웠던 걸로 생전에 있을 때 어느 언론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마 좀 입양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본인 이야기는 입양 조건 자체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뭐 입양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약간 생활고에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제 부인이 원래 이제 여성어조라에서 일을 하셨는데 예. 너무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일정한 돈이라도 좀 생기는 대로 좀 줘라.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30만 원도 제대로 갖다 줘본 적이 없고 또 생활 관련된 뭐 가전제품 그런 것도 사실 남이 버린 걸 갖다가 쓰고 그런 굉장히 뭐 안타까운 뭐 그런 생활고에 시달린 그런 내용들이 좀 제가 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넘어서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굉장히 이제 추모 물결이 어저께 예. 이제 불행히도 이렇게 투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구별을 하지 않고
여러 정당에서 다 주요 정치인들이 이제 방문하고 있는 데다가 예. 시민들 그리고 또 이 정의당에는 다 당원들이 자발적인 당원들 아닙니까? 또 정의당원들도 있고 그래서 당원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이런 추모 행렬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서울의 그 세브란스 병원 거기에만도 3,000명 가량이 찾았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도 아까 오후 몇 시까지 한 1,000여 명 가까이 왔다니까 아마 오늘도 뭐 이제 밤까지 하게 되면은 뭐 2,0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인이 지역구인 창원에도 그게 이제 또 빈소가 마련이 분향소가 마련이 됐어요. 예. 그래서 분향소가 마련이 돼서 거기도 찾고 이런 거 예.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는 이 친구들도 보면은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중에 좀 전에도 오늘도 전화가 와서 예. 거기에 자기가 참 어제 오늘 마음이 좀 착잡한데 장례식장에 뭐 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의 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빈소를 짜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하죠. 일단 오랜 세월을 같이 했죠. 그래서 통합진보당부터 시작해서 진보정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팟캐스트를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뭐 이력부 이상 많은 인기를 좀 끌었었고 그다음에 사실 또 종편의 뭐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 끌었던 방송에서 이제 후임자로 노회찬 의원이 사실은 하기로 해서 향후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아마 다른 분보다도 아마 유시민 의원이 여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슬퍼하고 뭐 아무튼 무릎 꿇고 오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노회찬 의원의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드루킹 논란을 겪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오늘 아침에 예, 출근길에 분향소를 찾았다고 하죠. 어떤 얘기를 남겼습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원의 아까 말씀 지역구가 노회찬 의원 지역구가 창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향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 출근하는 길에 거기 가서 분향소에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존경하는 분을 잃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정치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더 힘들고 가슴 아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허망하다는 정치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드루킹 사건에 일종의 댓글 조작 사건에 의혹을 이제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는 사실 여부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노회찬 의원이 이러한 불행한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착잡하고 그런 아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고인을 모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보좌관이 부적절한 글과 또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하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주 뭐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래서 조원진 대표 보좌관 이제 정모 씨인데요. 이제 SNS에다가 드디어 잔치국수를 먹었다. 우리가 잔치국수는 경사 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어떤 죽음을 희화한 거죠. 그래서 7월 23일을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를 먹도록 할 것 이런 내용을 좀 했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아무튼 뭐 국수 2그릇을 먹었다 남이 먹을 것까지 합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그걸 황제수건과 관련해서 그 상임위 바닥에 누우면서 이 정도 어떤 평수랄지 이제 그런 거에 좀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거는 완전 별개죠. 특히 어떤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할 일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사과는 했어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고 그러죠. 다음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어준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경찰에서 이 불륜 관계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한 8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랑 이제 성남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만났다 이렇게 김부선 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할 테니까요. 경찰에게 확인하시든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네. 예, 김어준 씨가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나왔는데요. 네. 과거에 김부선 씨와 인터뷰를 했던 일이 있는 거죠? 2010년도 이제 11월 11일에 예. 뭐 일관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예.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김부선 씨가 성남 사는 남자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는 어떤 스캔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총각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뭐 인생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짠했다. 그리고 인천에 가서 그날 뭐 잠을 잤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가장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어떤 불륜적인 측면, 스캔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부선 씨 측에서는 뭐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기준으로 저런 인터뷰 했을 때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이냐? 그럼 김부선 씨가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여기서 성남 남자라는 것이 성남에 사는 남자가 그러면 이재명 씨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결국 김부선 씨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성남 사는 남자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 측의 그 캠프 내에서 가짜뉴스 대책단에서도 고발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사건 두 개가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남에 사는 남자가 뭐 이재명 지사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정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김부선 씨를 농락했다 그런 취지로 고발을 했고요. 또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발한 게 아니고 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망과 관련된 그때 뭐 전화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김부선 씨와 어떤 불륜 관계가 있었느냐 이제 그게 사실 초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 사는 남자가 이재명 지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까지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고요. 뭐 성남 사는 남자가 이재명 지사를 할지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지사 측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죠. 예. 내일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의 사과문을 대신 써준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주진우 기자가 2016년에 예. 김부선 씨가 페북에 올린 그 사과문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이제 쓴 사과문 그거를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대필하는 과정에서 과연 김부선 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때 혹시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재명 지사 측에서 혹시 무슨 부탁을 받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아깝지만은 실제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가 무슨 의혹이 있었느냐, 스캔들 의혹이 있었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김어준 씨도 그렇고 내일 주진우 기자도 그렇고 이제 워낙 대중적으로 특히 이제 유명하고 또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사실 여부를 가리는 바로미터가 혹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아까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무슨 스모킹 건에 가까운 발언은 네.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에 인터뷰할 때 성남 사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하면서 뭔가 사귄 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남자가 누구냐를 오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남자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재명 지사라고 하더라도 그 과연 그건 김부선 씨한테 들은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미 김부선 씨는 이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정에서 다시 이재명 지사한테 그 사이에 들은 얘기가 있다든가
이런 진술을 해야 간접적으로라도 더 높은 이러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두 사람 이야기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이게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주말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지사와 조직폭력단의 그 연루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원래 그 프로그램은 이제 태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있어서 이제 조폭과 관련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내용 보면 거기에 관련된 조폭이 국제 마피아라고 해서 이제 성남에 기생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예. 그런데 2007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로서 그중에 한 2명을 변론을 해요. 변론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 변호사 왜 조폭을 변론을 하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이 그 이후에 그 조직원 중에서 이제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모 씨가 코마 트레이드 대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샤오미와 관련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와 굉장히 연관된 사업을 또 같이 해요. 그런 와중에서 성남 FC에다도 후원을 하고 또 3년간의 어떤 세무조사도 면제받고 또 성남에서 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또 선정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건 조폭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선거 때랄지 그런 때 조폭의 어떤 구성원들과 이재명 시장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조폭과 연관해서 선거운동도 하고 아니면 조폭과 관련된 그런 업체에다 특혜를 줬다.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의 입장은 2007년도에 조직원 2명에 대해서 변론한 건 맞지만 과연 2007년도에 변론한 조직원을 이제까지 기억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탁을 다 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을 줄 때 그 사람이 조직폭력배 출신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 자체는 전혀 몰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코마 트레이드 그 대표 이 대표가 이 국제 마피아 조직 출신인 거 맞아요. 네. 또 지금 교도소에 또 다른 범죄로 인해서 또 네. 교도소 가고 그랬는데 이 대표와 관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3년간 우수 중소기업으로 할 때는 이게 3년이 안 된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이 채 안 됐음에도 줬다는 거 2015년도엔가 설립 회사인데 근데 그 이 대표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에도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것까지 합치면 3년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만은 추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반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이 국제 마피아 이 조직 폭력배하고 이제 의혹은 뭐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2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예. 결정적으로 어느 쪽으로 좀 기울었냐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2가지만 아까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조폭 그 당시에 2007년인가에 이제 이런 조폭이 이런 그걸 2사람을 변호를 했는데 예.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조폭을 변호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런 2사람이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우리 조폭이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얽혔다라고 주장해서 변호사로서 그런 걸 변호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혐의가 당시에 흉기 휴대 상해와 흉기 휴대 감금 그다음에 공동 협박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혐의가 있는데도 그냥 억울하다고 한 거를 그런 가족들이 한 거를 그대로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어느 쪽으로 다 기울어지지 않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그 지역의 중소기업인 상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소기업인 상을 하게 되면 여러 혜택을 아까 받게 되죠.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자격 심사에서 자격이 없는데 줬다는 게 이제 그 지금 이제 방송 보도인데 1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2016년에 받았거든요. 2015년에 코마 트레이드를 만들었는데 그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받았느냐 하는데 이제 이쪽의 주장은 뭐냐 하면 코마 트레이드 전에 2012년에 코마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3년이 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 선정이 과연 올바랐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그거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관여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어느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만약에 이게 소송을 언론 중지에 제소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래야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고 SBS는 또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예. 다 앞으로 향후 방송에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아까 이제 조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SBS 측의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면 예. 이제 이재명 지사는 아니 억울하다고 하니까 무죄 변론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조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다 보여주면서 당시에 억울하다고 무죄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도 수없이 써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 뭐 코마 트레이드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일리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프로그램부터 굉장히 공개적으로 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일단 어느 쪽에서 확실한 문건이랄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재명 지사의 굉장히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SBS 문제가 될 것인지 이게 그 부분은 이제 향후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뭐 현재도 이제 방송 후폭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으로서는 지금 뭐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위기이자 기로죠. 이거를 극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잘 좋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이 기로에서 잘못하다 부상을 당하져 넘어지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이번에 조폭 연루설까지 포함하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지금 굉장히 몇 가지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4가지가 이어졌는데 지금 해경군 김씨 그 개정 논란이 하나 있었고 예. 그다음에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그걸 했느냐 말았냐 하는 이런 형수 논란, 욕설 파일. 예, 예. 형수 욕설 파일까지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요까지 조폭 연루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이어지는 거는 과거에 이 정치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보기에 무대에 원래 정치인이 큰 무대에 오르면 한 논란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치인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는데 7분 응선에는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7분 응선까지는 별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아마 8분 응선, 9분 응선으로 가려 그러는 상황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이 정치적인 논란이 가세되면서 또 본인이 뭐 이러한 거를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이 규명하는데 어떻든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이런 글들과 또 옹호하는 또 글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글들이 댓글이 뭐 청와대 서원에 한 수백 건, 한 200~300건이 올라오고 있고 예. 여기에 또 동의하는 사람 뭐 올린 게 또 수만 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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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